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가 포함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1969년에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도 이어도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종합해양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가 빠져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어도가 어떤 곳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안 이 이어도 때문에 굉장히 떠들썩했는데요. 이 이어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문제가 해결된 상태는 아니죠. 네. 지난달 23일에 이제 중국이 느닷없이 이제 방공식별구역이라는데 이어도를 포함시켜서 발표를 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독도 때문에 영토 분쟁을 겪고 있고, 네. 일본하고 중국도 그 산가쿠 열도, 다오이다오라고 하는 섬 때문에 또 영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세 나라가 서로 민감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방공식별구역을 이제 일방적으로 선포하면서 긴장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우리나라도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아마 정부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어려운 아주 난처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어도가 어떤 섬이길래 여기를 둘러싸고 이렇게 떠들썩한 건가요? 이어도는 섬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사실은 제주도의 설화의 전설에 등장하는 이 피안의 섬, 환상의 섬입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제주도 분들이 이제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다가 파도가 심하고 바람이 불 적에 조난을 당하면은 이제 조난을 당해서 못 돌아오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분들이 가는 섬이라고. 그리고 이제 바다에 나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려운 삶을 마치고 이제 저 세상으로 갈 적에 거기가 이제 낙원으로 알려져 있던 그런 섬입니다. 그리고 네. 제주도 해녀들 사이에도 이 이어도 사나라는 후렴구를 가지고 있는 민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이어도는 섬은 아니고요. 이게 항상 바닷속에 감춰져 있는 암초입니다.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섬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1900년에 영국 상선이 지나가다가 이 암초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제적으로는 소코트라 암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뭐 섬이라고 불리지도 않을 암초라고 그렇게 명명되고 있는 곳인데, 그런데 이어도에는 우리나라가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1900년에 처음으로 존재가 확인이 됐지만은 네. 그래도 그렇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어도는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에서 한 149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서로 뭐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우리나라가 1993년부터 갑자기 이 암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네. 당시 과기처 장관으로 계시던 김시중 장관이 이 당시 해양연구소의 이동영 박사라는 분이 제안을 했던 이 이어도에다가 그냥 조그만 무인 관측기를 설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듣고, 이게 그럴 일이 아니다. 이게 장래에는 이렇게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는 거지만은 이게 영토 획정이나 또는 뭐 서로 이웃 나라하고 사이에 자원 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거기다가 본격적으로 종합과학기지를 건설을 하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어도의 종합해양과학기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 바닷속에 한 40m 속에 있는 암초에다가 이 쐐기둥을 박아가지고 수면 위로 한 30m 올라와 있고, 거기에 이제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 관측이나 해저 관측을 할 수 있는, 해양 관측을 할 수 있는 탐사 장치들이 거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측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어도 기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의외로 처음에 우리가 그 2003년에 그 해양과학기지를 완공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산샤댐을 건설을 하면서 거기가 상당히 많이 그 해저 지형이 바뀌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저 해양 탐사의 중요성이 아주 높아지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중국의 경제가 갑자기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이 중국 황해, 우리나라의 서해 지방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선박들이 하루에 한 1000여 척 정도가 이어도 기지를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운항에도, 선박 운항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이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해양 탐사 또 선박 운항 등 뭐 갖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어도를 그냥 뒀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일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69년에 처음으로 이어도를 기점으로 해서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거를 선포를 했습니다. 이 방공식별구역은 영공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고요. 네. 국제적으로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건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가고 싶은 항공기가 있으면 미리 연락을 해라 이런 겁니다. 근데 중국도 뭐 최근까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일본하고 긴장이 높아지면서 여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양과학기지를 건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60년대에 우리가 평화선이라는 것을 설정할 적에 이어도를 포함시킨 적이 있고 자원개발 특별법을 선포를 할 적에 이어도를 포함시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방공식별구역에는 포함시키지를 않았던 거죠. 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섬인 이어도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생긴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